진짜 왜, 아니, 나 지금 숙제할 거 좀 이따가 소장님한테 아, 질문하려고. 질문하세요. 네네네. 그, 그 구조적 가족 상담과 전략적 가족 상담, 전략적 가족 상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전략적 가족 상담은 좀 다른데, 음. 일단 전략적 가족 상담. 전략적 가족 전략적 가족 상담은 상담은, 제가 이번에 발표해야 될 챕터가 뭐냐 하면은, 잠깐만. 전략적 가족 상담 중에서 이번에 발표해야 될 챕터가 음, 치료적 개입, 전략적 가족 상담에서 치료적 개입의 헤일리의 기법과 헨리. 밀란 모델의 기법인데 이거 들어보셨어요? 예, 잠시만요. 제가 한번, 저도, 음, 음, 그게, 보자. 가족 상담 중에서 치료적 개입에서 헤일리의 기법. 이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 자료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왜냐면 헨리는 거의 안 해요. 보통 보엔이나 음. 저기 사티어를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책에 있는 걸 전략적 가족.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료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 아, 진짜? 근데 왜 전략적 가족 상담을 해야 돼요? 제가 그거 할 거라고 선고했거든. 아, 왜 이걸로 한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약간 어 전략적인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여기 현장에서 상담을 하더라도 만약에 어차피 유아에 대한 문제 행동이 발견되면 가족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엄마 네네네. 아빠를 상담해야 되잖아. 네네네. 그러면 사전에 제가 이게 그 가족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저만의 상담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전략이라면은 보엔이 낫지 않나?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전략적 가족 상담에 일단 이거는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정리해가지고 발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사실 전략 쪽보다는 사티어 어, 쪽이 더 강하긴 한데, 음. 제가 전략, 사티오 뭐야? 아직 저는 아직 이런 어떤 그거는 아, 잘 몰라요. 이제 두 시간 수업했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성이라면은 보행 체계적인 이론, 그 뭐지, 보행 하는 게 더 나아요. 아, 왜냐면은 보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가족 구조부터 딱 뭐지, 밑바닥 까는 게 굉장히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고 그래서 나서 상담을 어, 시작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이 그래서 체계적 이론이라고. 이번에 그 기말 과제는 제가 보엔의 가족 다세대 가족 상담과 이상한 변호사 그 우영우? 우영우 가족의 구조를 한번 해볼까 나 생각하고 안 있거든요. 봐가지고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이게 보행 자료는 지금 책이랑 논문 같은 거 조금 보고 그 우영우 변호사 가족의 구조가 좀 특이하거든요. 몰라요. 아예 몰라요, 저. 아예 전. 몰라요. 그 보니까 제가 논문을 리서치 해보니까 스카이캐슬을 보행 이론을 통해서 그 논문 써놓은 게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 아, 그래서 이게 보행의 그 가족 상담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가지고 해도 괜찮고 아니면 우리들의 블루스 이번에 그 했던 드라마도 있고 몰라. 드라마를 안 보는구나. 예능만 보는구나. 아 드라마를 보면 다양한 가족들과 그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인물을 드라마라는 거는 구성을 해야 되니까 인물을 구성을 해야 되니까 어 그래서 이번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아이유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대본집을 아예 샀잖아. 아, 진짜. 음. 그 뭐 드라마니까는 극적으로 아주 설정을 했겠죠. 그러니까 막, 드라마도 공식이 있거든요. 드라마 그치, 대본에 그치, 공식이 그쵸. 있거든. 근데 그쵸. 이 나의 아저씨와 이번엔 했던 나의 해방일지 이 드라마 작가가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음, 좀 대본을 쓰는 게 독창적이에요. 음, 안에 그 진짜 드러나지 않은 그 심리 있잖아요. 음, 그거를 하여튼 그거를 이렇게 대사로 치는데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 어두운 음, 심리를 나중에 이걸 가지고 관계를 통해서 어두운 심리를 끄집어내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 드라마 두 편이 같은 작가인데. 음.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가족 상담이나 아니면 이게 상담할 때 그런 게 굉장히 그 드라마 작가의 어떤 그 대사라든지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 들었고 하여튼 대본집을 샀어요 제가. 아, 근데, 그거를 보행으로 하면 재밌을 것 같네요. 저는, 근데 헤일리 기법, 밀라면 모르겠는데 전략적 가족 상담 같은 경우에 오히려 저는 즉시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더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제가 수업을 들었을 때는. 왜냐면 시연을 많이 해요. 시-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상담자랑 같이 시연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음. 그게 상담 기법으로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대학원 굉장한, 수업을 저도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한 4학기까지는 그냥 책 가지고 공부하는 거야. 공부를. 그래서 네 생각은 뭐야? 이거 지금 계속 하는 거고. 저는 진짜 이 책 있잖아요. 저기, 아까 그 아, 책으로도 이거 이번 너무, 주에 도서관에서 빌려봐야 되겠다. 아니, 이거 쓰시면은 당장 지금 가족 그거 뭐지? 구조 그거 탐색하고 음. 분석하는데 바로 적용하실걸요. 그리고, 아, 진짜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 상담 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책, 나중에 책 제목이 저기 바로 있는데 안 보인다. 눈이 안 좋았다. 가족, 잠시만. 아이고. 뭐였더라, 제목이? 아, 이게 제 교재였는데, 이거, 이거는 제가 닳고 닳도록 보는 책이에요. 그냥 아, 시간 날 잠깐만. 때마다. 잠깐만. 지티어 경험주의 가족 치료 사티어, 이론과 제가 사티어. 사티어 경험주의 가족치유 이론과 실제 이것도 김영애 님이, 왜냐면 아, 김영애 여기 있다. 이분이 바로 제자예요, 그분. 미국에서 아, 공부하시다가 사티어. 미국에서 예,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음. 바로 그쪽 뭐지? 라인 제자분이신데 한국에서 이분이 독단적으로 아마 사티어를 하실 거예요, 아마. 아, 사티어를 그렇구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한국에서는 이분이 제일 유명하시고, 그럼 사티어 경험주의 가족 치료는 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티어는 약간 보헤미아랑 섞여 있긴 해요. 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담을 할 때 이런 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론이나 음. 치료론 쪽으로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는 고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음. 많거든요. 다른 상담 이론들 음. 보면은. 그런데 음. 그에 비해서 사티어 경험주의 가족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담 기법이 굉장히 구체화되어서 나와 있어요. 너가 상담할 때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음. 질문들을 해. 이런 음. 개인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질문들을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더 탐색할 수 있어. 음, 그런 폐쇄적인 질문 말고 개방 질문에 대해서 탐색할 수 음, 있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기법도 음, 아예 대놓고, 음, 어, 치료 과정 단계부터 해가지고, 음, 목표 세우기, 10명에 어떻게 접촉하는지, 자기 긍정을 어떻게 하고, 뭐, 변화의 구체적인 치료를 대해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이론을 음, 실제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음, 지금도 요즘도 계속 가끔씩 읽어요. 왜냐면 여기에, 그 감정을 어머니에게 표현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품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옆에 적혀 있는 건, 내담자가 감정을 억압하고 있는 것을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다. 음, 그리고 뭐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표현을 제대로 하셨나요? 라는 그 질문에는 음,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엄마를 돌봐야 된다고 느꼈죠. 그러면 어머니의 의사소통 방식을 배웠을 거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어머니의 의사소통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자녀가 어머니 돌보는 세대 간의 경계선이 무너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음,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담 기법과 그때 상담사가 그렇네. 느끼는 생각과 감정들 그리고 음, 이럴 때는 이런 질문들을 하고 그리고 내면을 통합하는 거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빙상 탐색인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의 모양이 빙산이잖아요. 음. 아, 빙산 탐색. 네네네. 음, 프로이드가 음, 무의식, 빙상만 얘기하고 그거 무의식을 어떻게 탐색해야 될지는 음,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음, 이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빙상 탐색하는 방법을 사티어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 음, 내면에 진짜 음. 그 열망을 그래서 그 빙산을 1, 2, 3, 4, 5, 6, 7단계까지 이렇게 쫙 내려가는 그 질문 기법이랑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티어의 빙산 의사소통 방법도 있네. 근데 그게 예, 빙산 사티어 빙산 그 메타포 빙산 음, 메타포라고 하거든요. 음. 이걸 비유해 가지고 감정들을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1차 감정, 2차 감정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사티어 변형 체계 치료는 뭐예요? 변형 체계 치료? 그게 음. 뭐지? 그러니까 변형 체계 치료? 사티어의 이게 김영애 서울 가족 치료 연구소에서 굉장히 책을 많이 네. 번역을 했네 보니까. 네네네네. 그 그 중에 중에서 한 저는 이 두 가지를 추천해요. 지금 또 음, 입문이기도 하고, 음, 음, 사티어는 결국은 자존감을 얘기하고 있고, 보행 같은 음, 경우에는 자기 분할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 음,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음, 그 자존감과 음, 자기 문화 수준을 높이는 게 사티어가 말하고 있는 거는 내면과 외부로 나타나는 게 그 일치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 사람이 의사소통에 대해서도 굉장히 음,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사람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많이 이 책에 바로 나오거든요. 음, 비난형, 지적형, 뭐 회유형, 뭐 산만형, 뭐 음, 일치형, 뭐 이런 식으로 이 음, 분류해서 그 분류하는 테스트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검사를 하실 때 만약에 음, 사티어 이걸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기초 자료를 많이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미리 탐색을 음, 하고 그런 음, 다음에 어떤 가설을 세운 다음에 세우면서 상담하기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그런 전략을 생각하시고 전략적 가족 상담을 선택하셨다면 이겁니다. 이거 아니면 차라리 보웬. 아 보웬은 진짜? 차라리 보웬은 음, 대놓고 여기서 가족 그 지도를 다 그리거든요. 그 내담자 앞에서 음, 대놓고 막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아예 그 뭐지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상담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음, 면에 있어서는 이게 좋고 오히려 전략적 가족 상담은 굉장히 즉시성인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음, 전략적으로 이럴 때는 이런 전략으로 시연을 해서 그때 당신들 싸우듯이 내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아, 내가 진짜 그러면은 사람마다 다 반응이 다를 텐데 그때 나는 전략적으로 음, 즉시성을 발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저도 헤일리 기법 잘 기억이 안 난다. 한 번 더 찾아볼게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음,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네. 저는 대상관계 이론이랑 음, 사티어 음,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파고들면서 공부를 하고 상담을 음. 할 때도 이 두 가지를 적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사티어를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집단 상담할 때도 사티어가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 이것도 하는 사람들이, 그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좀 풀어내기 맞아요, 편한 맞아요, 어떤 맞아요. 이론을 알아야 된다 하더라고. 자기만의 그 이론이 있어야지 돼. 왜냐면 상담을 섞어서 하는 거는 처음부터 그게 안 되거든요. 상담을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왜냐면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틀로 음,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음, 첫 회기부터 달라요, 접근이. 음, 그런데 인지행동 치료를 하면서 음. 뭐 무의식을 탐색한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엉망이 되는 거라서 처음부터 내가 하나의 이론을 음, 그 이론으로 제대로 상담을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사티어 이론으로도 한번 해보고, 음, 보앤으로도 한번 해보고, 뭐, 그러니까. 인지행동으로도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내가 쌓일 거잖아, 그 경험이. 그러면 음, 이거를 통합시킬 수 있어, 나중에. 음, 그렇게 그러니까. 채택을 해야지. 처음부터 이걸 짬뽕을 해서 나만의 이론을 해야지 하면은 내가 박사가 아니고 그만큼 완전 저명한 그런 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거는 힘들고 다 네. 경험을 한 번씩 이 이론, 저 이론 다 해보고 나한테 맞는 거 찾아가는 게 찾아야지. 그쵸, 그쵸, 그쵸. 저 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저도 칼 로저스에 빠져가지고 인간 중심의 이론 이거 너무 좋다. 음, 공간과 수용. 근데 그거는 모든 상담의 필수잖아요. 그래서 음, 인간 중심 이론의 그 칼 로저스의 그 명언들이 이런 거는 모든 상담에 기본적으로 그냥 깔고 들어가요. 음, 그걸 깔고 플러스 네가 음, 어떤 이론에 의거해서 상담을 좀 더 해볼 거냐.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어떤 전문으로 뭐 공황장애 전문이냐, 뭐 우울증 음, 전문이냐,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음, 사실은 그런 전문보다는 네가 어떤 이론으로 상담을 하고 음, 있느냐가 더 중요하고 내담자들도 이런 거를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서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자기하고 안 맞는 상담을 할 수가 있거든. 음. 그러니까. 음, 상담 이론에 따라서 상담자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소장님은 지금 상담을 하면서, 어, 그냥 내가 항상 그 하는 패턴이 이제 만들어졌나요? 거의 패턴이라기보다 그런 게 있어요. 내담자의 케이스가 비슷한 케이스들이 있는 거지. 아, 내 내 남자의 케이스가. 패턴이라기보다, 나의 패턴이라기보다 공황장애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비슷한 패턴이 뭐가 있을까? 또, 그, 대인관계 공포증이랑 ADHD, 뭐 이런 성인 식으로 ADHD. 성인 ADHD에 성인 ADHD도 제가 몇 케이스를 맡다 보니까는 저의 패턴이라기보다 이런 케이스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런 가설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 뭐 이런 비슷한 걸 제가 이제 찾게 되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굉장히 상담을 많이 해야지 그런 사례들이 이제는 조금 내가 쌓이는 거지. 그렇죠. 그래 그렇죠. 쌓여서 명확해지겠구나. 그죠? 그렇죠. 그래서 경험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한 번은 공황장애에다가 그 비행기 못 타신다고 해가지고 비행 공포증 있는데
그런 케이스를 제가 치유가 되셔가지고 비행기를 타시고 미국 갔다 오신 거거든요. 음, 그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음, 그때 진짜 보람도 느끼고 그러면서 음, 더 자신감도 생기고 아, 음. 공황 장애나 이게 진짜 치료가 가능하구나. 나 스스로도 공황장애를 상담으로만 치료가 가능해요. 그렇죠. 저는 그분은 제가 공황장애는 무조건 약 복용해야 된다고 해서 약은 복용하지만은 이제 상담은 저랑 했죠. 음. 아, 약이랑 같이 병행을 했네, 그치, 상담은. 그치, 그치, 그치. 너무나 음, 심한 공황장애는 음, 약을 ADHD랑 똑같아요. 약 복용하면은 나아지거든요. 어느 정도는. 음, 근데 성인 ADHD 같은 경우에는 뭐 약 복용할 필요 어린이가 그렇지만 성인 ADHD도 케이스가 굉장히 이제 음. 저도 성인 ADHD를 상담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그러면 보니까. 지금은 다른 일은 안 하고 상담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담이랑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세미나 참석하는 공부를 하고 있죠. 제가 진행한 세미나도 하나 있었어요. 음, 그거는 성소수자들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음. 그럼 여기 거기에는 가면 어떤 어떤 세미나,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성소수자 상담도 케이스를 한 거의 10분 가까이 했거든요. 음, 성소수자 상담을. 음, 근데 한국에 계신 성소수자 분도 계셨고, 음, 음, 지금도 한국에 계신 성소수자 분을 지금도 상담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음, 음. 그리고 여기서도 꽤 했는데, 이번에 상담자는 편견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쵸. 직업 자체상. 그래서 저는 음, 편견도 없고, 심지어 게이 친구들이 있어요. 제 음,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오픈마인드였는데, 음. 여기 이제 커뮤니티 운영하시는 운영자분께서 성소수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어떤 잠시만요. 네, 누가 문을 열어가지고. 아, 네. 죄송해요. 택배가 왔는데 제게 맞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조금 뭔 독일에도 얘기예요? 택배가 활발한가 보네요. 아, 아니요. 여기는 한 음, 일주일은 걸려요. 진짜. 바로 안 오죠. 음, 참. 근데 뭐 뭔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주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음, 오히려 그냥 당신들은 사회적 약자고 당신은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성소수자들을 위한 어떤 주제를 내가 해서 이거는 세미나가 토크쇼가 아니잖아요. 당신들 그치. 얘기를 듣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얘기하는 건데 음, 그렇게 해서 편견을 오히려 가지고 하는 것보다 아주 보편적인 얘기 모두에게 음, 적용되는 우리 개인의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그냥 음, 이야기하자.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 내가 주체가 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분위기가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잘못 오해를 한 거예요. 인간의 그런 내 존재에 대한 그 존재감이 음, 아니라 성 정체성으로 잘못 오해를 하고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이야기가 아니잖아. 음, 음. 그래서 아무튼 내가 실수를 했나? 처음부터 이거를 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할 걸? 했는데 마무리는 잘 됐어요. 마무리도 잘 되고 중간에 얘기도 잘 되고 했는데 제 스스로 그냥 그런 걸 느낀 거죠. 아, 이 사람들이 나를 뭔가 조금 배척하려고 그러고 뭔가 판단하려고 하고 막 이런 걸 제가 그 무리에서 느낀 거예요. 진짜? 어, 음, 원래 되게 저는 한 번도 그런 게 약간 그 좀 되게 독특한 분위기였어.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아주 음, 뒤에 진짜 그 저번 주에 그 운영자분하고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한 달 전에 있었던 세미나인데 다시 음, 그때 제가 그런 걸 느꼈다. 음, 뭐 했더니 어떻게든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 무리들만 모인대. 다른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만난 적이 교류를 안 한 사람들인 거야. 음, 알고 보니까. 음, 그런 사연이 있었더라고 또. 그쪽 음, 무리 애들이 음, 일반인들을 보지 않고 일반인들을 두려워하고 굉장히 경계하는 그 딱 무리에 내가 들어가서 그런 자아 정체성과 내 존재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쟤 뭐야? 뭐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그러면 보통 마무리는 어떻게 해서 잘 풀리게 됐는데요? 그날 음, 제가 맨 마지막에 음, 어, 오늘 준비한 거는 아주 우리 음, 보편적인 누구나 이렇게 사실은 당신들이 배척당하고 음, 소외감을 느낀 게 그렇게 음, 분류하고 나누는 것 때문이지 않느냐. 음,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어떤 음, 성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든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나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하고 싶었다. 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음, 이것도 그들은 나는 누구인가가 내 성적 음, 지향성은 뭐인가로 자꾸 해석이 돼서 들리는다 보니까는 음, 타인의 욕구와 나의 욕구를 구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그 락한 저번에 보내주신 거 보셨어요? 음,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했지. 그런 내면의 음, 이야기를 하니까는 음, 그런 걸 무시하고 어떻게 나만의 욕구를 아느냐.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아직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그러면은 뭐 이런 식인 거죠. 음,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걸로 자꾸 반박만 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위기랑 이런 걸로 조금 제가 처음이었어요. 세미나 하면서. 계속 그 말에 대해서 반박 논리를 세우는 거네. 한 명이 아, 그랬는데 한 근데 그 명이 뭐가 딱 운영자분은 꽂혔는가 보네, 그분은. 그 운영자분은 그러더라고요. 전혀 그런 걸 못 느꼈다고. 제가 음, 너무나 밝고 막 음, 웃으면서 재밌게 밝게 막 실수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음, 하지? 자기는 그렇게 음, 생각했다는 거야. 운영자분은 음, 몰랐다고. 근데 음, 나는 내 입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음, 사실은 조금 당황해가지고 좀 긴장 많이 해서 실수를 좀 한 것 같다고. 그렇게 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음. 뭐, 그래도, 그, 이런 상담 일을 하면 모든 게 다 케이스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상담하시는 한 분이 음, 무용수세요. 남자 무용수인데 무용수. 예,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하는데 음, 거기 그러니까 댄서들은 남자 음, 댄서라도 게이가 많잖아요. 특히 여긴 독일 음, 베를린이다 보니까는 음, 그러니까는 거긴 약간 아리비 뭐지 요즘 맞나 RABT만 뭐지 LGBT인 거야 다들 막 레즈비언에다가 뭐 게이에다가 뭐 상관없는 건데 근데 얘는
딱 진짜 일반인 남성이다 보니까는 얘가 그 무리에서 이런 배척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거지. 음, 그들의 경계와 그들의 공격과 늘 음, 판단하려고 음, 하는 것들, 말꼬리 음, 잡으면서 막 이런 걸 느끼면서 막 상담을 하는데, 제가 아, 얘가 그 사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이게 다 이런 것들 선생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다 케이스고 내 경험인 거고.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반복되는 케이스도 물론 뭐 내가 익숙해지겠지만 다양한 케이스를 서바이벌로 음, 만나는 게 음, 결국 공부네. 음. 그죠? 맞아요. 다양한 음, 케이스 중에서도 보편성을 찾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그게 다른 얘기 같지만은 음, 결국에는 우리가 음, 다 비슷한 이야기들로 고민하고 있구나. 발현되고 있는 그게 다를 뿐이지. 음, 그러니까. 그치. 그러면 지금은 뭐, 그 뭐지, 뭐 힘들고 불편하고 이런 거는 조금 어때요, 저번보다는? 아, 저 개인적인 거죠. 개인적으로 제가 음, 거의 한 달 넘게 음, 사람을 안 만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줌으로 직장 음, 상담도 하고 음,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접촉이 없는 거지. 그리고 사실 저는 상담을 하는 거라서 개인 그 친목이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거의 그 소셜 활동이 없다고 해야 되나? 여기서? 너무 음, 혼자, 그리고 한 달 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뭔가 민나 데리러 나갈 때만 밖에 나가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것도 혼자 아무런 그런 게 없이. 음. 이게 약간 굉장히 혼자 생각하는 게 '이게 독거노인의 삶이 이럴까?' 이런 생각. 아니, 그러면 일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내가 인생을 잘못 산책이라도 나가야 살았다가 될 거잖아, 산책이라도. 산책 나갈 때도 혼자 나갈 때도 나가죠.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러니까 나와 연결돼서 말할 상대가 없는 거네, 지금. 그치. 그래서 음, 제 주변에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동네라든지 없는 거지. 친구가 여기 있는데 음, 좀 멀리 살아요. 멀리 살고 조금 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걔는 사업을 하는 애고 애가 없어요. 음, 여자인데. 그러니까 너무 음, 바쁜 거야. 음. 그럼 내 속마음을 어디다가 이야기하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집에 엄마한테는 통화 안 해요? 엄마랑 통화 안 해요. 안 해? 아예 안 해? 지금은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음, 또 제 개인적인 좀 약간 문제이긴 한데 음, 좀 가족 문제가 있죠, 저는. 그리고 그때,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이야기를 정 못 참 막 이렇게 하는데 음 사실은 이거를 잘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친구도 한 지역에서만 계속 살고 자기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자고 날았다 보니까는 친구들도 다 쭉 올라와서 그대로고 또 남편이 있다 보니까 남편 지인들도 다 알게 되고 또 애들 해서 이렇게 또 아는 그런 자기는 그런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너무나 단단하고 해외 경험도 한 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왜라는 내가 좀 더 움직여야 된다는 뭐 쪼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은 내가 상담사가 되는 타인의 상담을 하는 그,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본질을 들여다봤을 때는, 어, 나의 어떤 상황을 이해하기 위함도 있어요.
당연히, 해석하기 위함도 있어요. 당연히 맨 처음 시작이 그거였죠. 음. 그러면 맨 처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극복이 되신 것 같아요? 많은 부분. 근데, 그, 이게, 극복을 하고 성장을 하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치. 그쵸. 그래서 극복한 점이 있고 성장하고 있는 면이 있지만 여전히 숙제는 또 있는 거고. 근데 상담하면서 진짜 많이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느끼는 게 제가 그들한테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진짜 그치.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음. 내가 나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게 이 상담의 목표이기도 하고 상담자의 목표이기도 한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모습을 보게도 되는 것 같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나는 하지 못했던 말들을 그들이 할 때가 있거든요. 내담자들이. 그러면 그런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이런 말을 이 순간에 이 사람이 이런 말도 할 수 있구나. 혹은 다른 말을 했을 때 과거의 나가 어땠는지도 보이면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에너지라는 거, 요즘에는 저는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소장님 스스로의 어떤 에너지가 발산이 돼야지, 그러니까 좋은 에너지가 발산이 음, 되어야지 이게 음, 그 순환이 될 거잖아요, 이게. 음, 그러니까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도 순환이며, 그리고 내 가족들 사이에서도 순환이며, 이게 음, 같이 모든 에너지가 다 이렇게 순환이 음, 원활하게 되었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굉장히 명확해지고 힘이 실린다는 게 제가 음, 최근에 그걸 음, 느끼거든요. 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도 제 내적인 갈등이 되게 많았잖아요. 뭔가 상황에 있어서. 근데 음, 지금 이제 현재에는 그런 갈등을 하는 가족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많은 부분 선생님이 노력이 컸죠, 그런. 그러니까 아주 난이도가 높은 신우도 마찬가지고, 뭐, 저희, 뭐, 모든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분들에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은, 그전에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도 되게 그게 힘이 안 실렸어요. 음, 힘이 안 실리고 뭔가 명확하지도 않았고, 그치만 하고자 하는 일은 굉장히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따른 보상 심리로 내가 계속 새로운 걸 하고자 하는 욕구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지금은, 그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또 에너지를 주잖아요. 뭐 음, 시아버지가 됐든, 신우가 됐든, 남편이 음, 됐든, 제가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워했던 관계가 음, 원활해지니까 내가 한 50%, 6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주변 사람들이 나머지 40%를 채워주더라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소장님이 상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처음 시작도 그렇게 한 거겠지만, 내가 상담을 통해서 내 가족이 됐던, 내 개인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가족이 제일 중심이겠죠, 그죠? 뭐 부모도 그렇고, 또, 이거, 여기는 왜 지금 들어오셨을까요? 잠깐만요. 이 다음에 뭐 있어요, 선생님? 없어요. 잘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네네네. 그런 것처럼, 그걸 화두로 삼아서, 뭐, 그걸, 뭐, 아빠, 아버지, 그 다음에 뭐, 민나 아빠,
그리고 뭐 시어머니도 계실 거고 그 이전에 시어머니도 계실 거고 이런 관계들이 내 마음에서 원활한지에 대한 화두를 두고 자꾸 더 깊게 공부하면서 그걸 풀어내면 저는 그 소장님이 어떤 상담도 거침없이 저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가장 큰 숙제잖아, 또. 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막힘이 생겼을 때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에너지가 분산이 됐어. 그런 면에 있어서 선생님의 강점이고 장점이고 자원이 그런 면이 아닐까 싶어요.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저는 조금 부족하고 오히려 회피하고 억압하는 게 크죠. 그래서 이런 게 개인적으로 제 삶에서 큰 영향을 아무래도 끼쳤겠죠. 제 이런 억압과 회피가 모든 음. 그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아, 에너지가 막히면 내 몸에도 이상이 생기고, 음,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에너지를 뚫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뚫는 거는 뭐지는 내가 지금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그 과제부터 풀어내야 되는 거지. 음, 그게 곧 나의 공부고 그래야지만 내가 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지금 뭐 민나를 잘 키우기 위함이 내 또 하나의 과업이잖아. 이게 엄마로서 역할을 한다는 게. 그게 결국은 그 순환이 잘 됐을 때 민나에게 굉장히 더 좋은 영향이 저는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지 그 소장님이 더 음,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저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영향이 더 뛰어나실 거니까 올 한 해 마무리의 화두는 그걸 좀 집중해서 생각하시면서 풀어내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됐든. 내가 막혀 있는 것들이 거기에서 막혀버리면, 그러니까 이해를 해버리는 거지. 내 중심으로 이해가 되고, 그들에게 내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땐 진짜 에너지가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마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용기도 필요하지만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숙제처럼 늘 느끼면서 제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연락을. 근데 못하는 게 더 오히려 큰 것 같아요. 본인이. 네. 그런 용기도 안 나고, 음. 근데 부모님들은 기다리시지 않을까? 타국에 딸을 보냈는데. 그렇겠죠. 그리고 이유도 모르겠죠, 그들은. 그치. 그냥 저는, 걱정만 할 수도 있고. 저는, 그쵸. 이거 가족 분석 이거 하면은 내 가족 분석을 엄청 진짜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교수님한테도 다 이렇게 받고 음. 개인 분석도 할 때 다 가족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전히 다 이해가 되고 다 하는 것 수용도 되고 인정도 되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가 말씀드렸던 그 원장님은 그 15년 동안 서울에 다니면서 공부를 할 때 사례에 대해서 그 강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 때도 본인이 결국은 자기 부모와의 관계에 어떤 그 문제를 못 풀어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음,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본인이 먼저 손을 들어서 그 무대에 나가서 자기가 그거 시연을 했대요. 하면서 엄청 끄집어내는 걸 했다 하더라고. 음, 그러면서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결국 하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내 어떤 말의 명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내 공부에
시연은 음, 나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쵸. 내가 먼저 제일 분석이 돼야 되죠. 그래야지만 결국 본인도 그걸 나와 부모와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 공부를 시작한 거였으니까. 그러면서 그 많은 전문가들을 찾아가는 이유는 그 전문가들의 아, 어떤, 저는 목적이 가족과의 관계 회복이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은 약간 근데 이제 자기를 지금, 보호하기 위함이었죠. 그런 걸 이해해야지만 자기가 보호가 되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서적 방임이나 정서적 단절이 되어 있는 가족 상태였고, 음, 아동학대가 있었고, 그게 아동학대가 성적인 아동학대가 있었고, 그게 한 명이 아니고 세 명의 가해자가 있었고, 그게 거의 10년에 가까이 있어서 한 차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혼자 끙끙 앓고 이거를 혼자 공부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를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근데 이거를 어머님이 모를 줄 알았는데 알고 계셨고, 음, 가해자가 누군지 알면서도 지금 추석인데 그래 온나? 왜 온나? 네 오는데 와 인사해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제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도 엄마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라고 니만 힘들다고 그게 다 되냐?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저는 그 이야기 그렇게 그냥 들으면서 다 이렇게 그 해버려. 이야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엄마도 어렸을 때 당했구나. 이게 음, 대물림이구나. 라는 생각이 번쩍 들면서 음, 조금 민나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도 했고 사실은 음, 솔직하게 음, 민나 나이 때였으니까 내가 음, 그 여러 가지 엄마도 너무나 단단하시고 저는 엄마를 바꿀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걸 배웠어요. 음.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이게 내가 기대를 하기 때문에 서운하고 여전히 화가 나고 그렇구나라는 거를 배워서 아는데 그냥 좀 힘들어요, 연락하는 게.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그 상담소 소장으로서 그런 케이스가 왔을 때,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상담은 원활하게 진행됐어요. 오히려 저도 음, 그거를 많이 걱정을 했어요. 음, 그거 뭐지? 전이 음. 같은 거를. 근데 생각보다 오히려 제가 극복한 케이스이기도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리고 내가 겪어본 감정들이잖아요. 음, 그래서 공감을 잘해주고 그 사람이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데 제 같았으면은 지금 이런 심정일 것 같아요. 이런 심정이고 이런 심정인데 그 사람이 제 얘기를 한 10분간 그냥 선생님이 제 마음을 읽어주세요. 그 마음을 그냥 듣고 싶어요 해가지고 얘기하면서 계속 울는데 저만 이해할 수 있는 그 감정들이었던 거죠. 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아냐고 당해보신 분도 아니신데 이 말을 하시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죠. 네. 하고. 근데 그런 게 오히려 더 그분도 카타르시스를 그때 느낀 것 같고 내 기분을 이렇게 아는 사람이 누군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뭐 이런 거 오히려 상담할 때 딱 그 한 케이스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도 맡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도 상담을 이어가고 있는 분이세요. 아직 음, 끝나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제 경험이 저는 이거를 상담을 하면서 나는 나는 외장 후 성장을 했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혼모가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외상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잖아. 내가 다른 삶을 선택한 거고, 나는 4인 가족의 모양을 원했는데 2인 가족이 된 거고. 그래서 그 모양을 바꾸는 것뿐이라는 거. 그 본질은 정서적 친밀감은 나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채우지 못했던 그 결핍을 어떤 가족으로 내가 하고 싶은 그 꿈이었던 거지. 음, 그런 것도 저는 오히려 그런 외상에서 성장해서 나를 수용하고 지금 미혼모라는 게 전혀 그렇지 않고 살고 있고 이런 것 또한 내가 아동학대 피해자라서 그런 아동 인권이나 이런 것도 더 생각하고 상담할 때 오히려 이런 것들을 내가 극복했기 때문에 이걸 베풀고 싶다? 이걸 음, 하고 싶다? 해주고 싶다? 음, 그 약간 메시아 신드롬이 있는 거죠. 음, 내가 구원해주고 싶다. 나 같은 영혼들을 음, 내가 했으니까 음, 경험했으니까 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음. 근데 우리 이제 저희 아버지는 몰라요. 전혀 모르세요. 엄마만 아는 거네. 엄마만 아시죠. 음, 엄마가 두려워하는 건 아빠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음, 자기 죄인 것처럼 느껴질 거니까. 자기 친척이고 자기 음, 가족이니까. 음. 그리고 돕기 위한 게 되게 컸겠네, 엄마는. 그렇죠. 저는 엄마가 되게 불쌍해요. 어떤 면에서는. 제일 음, 엄마가 딸도 당했지, 자기도 당했는데 자기 남편한테는 자기 최고 죄인이지. 들킬까 음, 노선조사는 불안도 있지. 여러 가지 음, 복잡하게 엄마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음,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음, 속은 음, 굉장히 음. 근데 우리 그런 아빠 쪽 가족들, 친척들, 가족 그 고모들이나는 저한테 너무 잘해 주시는데 이게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제가 살갑게 대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제 스스로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음, 그리고 "너는 상담하는 애가 왜 그러니?" 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어 "내가 너를 챙기는 이유가 다 네 아빠한테 잘하라고 네 아빠 보고 내가 너한테 하는 건데 음, 너 하는 꼴 보니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 줘도 뭐가 없네." 이런 식으로 음, 그러니까 이렇게 비난을 들으니까는 그것도 제가 어른이면은 좀 더 성숙했으면은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 또한 상처인 거예요. 저는 아무도 나하고 정서적 친밀감이 없는데 그나마 가족이라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내가 너를 보고 너를 위한 사랑이 아니고 너의 아버지를 보고 우리 오빠가 너무 불쌍해서 오빠 딸한테 잘해 주려고 하는데 네가 우리 오빠한테 하는 꼴 보니까는 좀 살갑게 대하지도 않고 상담했다는 애가 공부하고 한다는 애가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막 이렇게 하는 말로만 들으니까 저는 또 그게 부담이고 상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먼저 가족들 중에서 진심으로 정말 그 소장님의 어떤 힘듦을 안타까워하면서 보살펴 주려고 했던 가족은 없어요. 그게 저는 고모들이죠, 고모들. 부모들. 근데 고모들이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은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음, 그걸 아직도 애도 아닌데 아직도 지적을 하고 "좀 해라." 그러고 막 찌르고 막 안 하면은 막 화를 내고 막 호통을 치시고 막 말이 좀 모지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 음, 것들이. 음, 아이고 그래서 저도 제 성격이 아닌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도 음, 너무나 부담스럽고 또 제가 연락도 막 매일매일 전화하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성격이 아닌데
그걸 안 한다고 또 뭐라고 하면서 하니까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모든 게 음, 다 좀 음. 부담스러운 상태인데 이거를 그러게요. 저 아무한테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고민을. 선생님한테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친구한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은 속이 답답했겠네. 그쵸. 가족 얘기니까 또 함부로 말하기 싫잖아. 다른 친구들한테는 우리 가족 이야기를 그치, 뭐, 이렇게 하기 많은 싫으니까. 사람은 아니어도 한 사람이라도, 그게 이제, 그러니까 느껴지니까, 뭐, 이 마음의 어떤 애씀이 느껴지니까, 한 음. 사람이라도 좀 이렇게 온전히 소장님만을 위하는 어떤 마음을 내줬으면, 그게 또 내 마음의 출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거지. 근데 조금 저도 알고 뭐 그러네요. 이게 숙제인데 음, 나중에 후회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빨리빨리 하지 않고 용기가 안 사오는 거. 근데 제가 진짜 이제는 뭔가 기다릴 걸 아는데 내가 너무 긴 시간 연락을 안 한 것 때문에 그게 미안해서 또 연락을 못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 용기도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때그때 그 감정을 생각을 정리해서 당사자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이렇게 풀었다는 그 자체가 정말 용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건 용기. 그거는 저는 그렇다, 자기애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 마음에서 불편한 감정이 생겼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힘들면 안 주고 싶은 또 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 보고 나를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 상황에 나는 어떤 말을 했을 때 가장 지혜로운 말일까를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더라도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게 이제 그거를 말을 하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 이제 제가 실천하는 제일 건, 하기 어려웠을 때 순간이 우리 작은 신우와 10년 만에 이제 만났을 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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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맞아. 한번 상황이었는데, 안아달라고 하는 것도 음,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냥 그것만 딱 넘어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더라니까요. 와, 대단하세요, 진짜. 그때 선생님이 생각해보면 어린 나이 아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27살이었으니까, 우리,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이제 24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와, 엊그저께 와서 얘가 이제 저랑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부모로부터 시범, 자기가 승인이 되면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 과정 더 남았으니까, 1학년하고 2학기가 더 한 학기가 더 남았으니까,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모든 경제적인 지원을 부모로부터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자기가 스스로 독립을 하고, 자기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결혼을 하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 받지 않는다. 음, 왜냐하면, 어, 그런, 만약에 100만 원을 받던, 1000만 원을 받던, 그러면 부모는 그만큼의 기대를 한다는 거지, 자식에 대해서. 아, 그런데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그걸 받았기 때문에 희생해야 되는 그 총량이 얼만큼인지를 자기는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자기가 결혼할 그 친구에게는 그런 희생을 강요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 음, 내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순간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음, 아빠랑 할아버지랑 밥상에서 싸우는 것들을 무수히 많이 봤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아이랑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27살 때 그러니까. 부모가 굉장히 큰 재산을 어떻게 보면 주려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음, 내가 그걸 다 받을 수 있는 내 그릇이 되어 있었으면 부모는 이미 가장 이상적인 자식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고 나는 그런 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였고 내 음, 남편도 마찬가지고 근데 부모는 이미 가장 최선의 최상의 상태의 자식의 모습을 원했던 거죠. 음, 그러니까 그 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음, 그동안의 세월 동안에 그걸 허느적 허느적 하면서 엄청 힘들게 지내왔던 거죠. 저 같은 음, 경우. 그걸 아이가 고스란히 옆에서 다 본 거예요. 엄마의 모습을. 음, 그러니까 아이는 당당하게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준비가 안 돼 있는 자식이 이 부모로부터 뭔가를 받았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뭔가 각오를 하지 않으면 준비가 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음, 부모의 심정도 이해를 한 거죠. 부모,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때 나한테 말했던, 요구했던 것들이 왜 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음, 이제 50이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음, 아이를 통해서 제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동안. 음. 그래서, 물론 그때그때 맞춰서 뭔가를 해내려고 애는 썼지만 부모 눈에는 그 성에 안 찬, 하나도 성에 안 찬 거예요. 근데 음, 정말 조금 조금씩 아버님하고 그래도 제가, 상태가 좋을 때는 음. 부모님과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나마 그게 이해를 조금씩은 구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낮에 뭔가 논문 검색하다가 저 이제 신우가 그 보건대 간호과 학과장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박사하고 이런 거 하면서 논문 지도를 이런 걸 잘 아니까 제가 이제 그것 좀 도움을 구하고자 줌으로 이제 낮에 만나가지고 그걸 조금 도움을 받으면서 신우한테도 이제 시댁으로는 큰 신우가 제일 어른이니까 모든 음. 의논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를 계속 대학원을 가라고 푸시한 것도 신우예요. 아, 진짜. 나는 안 간다고 완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반전이네요, 반전. 우리 신우는 계속 저보고 대학원을 와,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계속 한 언제 40대 하여튼 중반부터 신우는 저한테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고 제가 하고 음.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아, 그때는, 너의 꿈이 이거니까 공부해. 이게 아니라, 음. 제안으로, 그냥, 그때 이제 신우가 한참 박사까지 하고 이제 대학교 교수직을 임명받고 막 이런 시점 음, 뭔가 네가 이걸 했을 때는 너의 또 다른 길이 분명히 있을 그치. 거다라는 음, 말을 하면서 했는데 제가 그때는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그죠? 맞는 말인데 내 아이고. 마음에서 준비가 안 돼 있었어. 맞아. 그래서 이제 올해도 계속 작년부터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다른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또 케이트도 만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이 이제 생긴 거고 이유가 분명해져서 또 그런 와중에 또 신우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우리 남편한테도 와가지고 현주는 대학원을 가야 된다 하면서 음, 어, 이야기를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신우가 그런 면에서는 또 많이 도와준 편이죠. 그 뭘, 그러니까. 완전 하게끔 반전이 됐네. 인생이, 하게끔 그죠? 해서 제가 오늘 이제 그 줌을 만나서 내가 대학원을 지금 한 3주 갔나? 3주 갔는데, 아까 그 소장님한테 이야기했던 그 계획을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석사 때는 이 정도를 공부를 마치고, 대학 박사 때는 이런 과정을 해서, 결국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하니까, 우리 신우가 이제 그러면서 내가
학교 강단에도 서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이렇게 하니까 네가 지금 학교를 간지 3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음. 내가 생각했던 그림 이상의 것을 생각해서 내가 너무 놀랐다. 오. 어, 그리고 너무 이상적인 방향으로 너가 이렇게 진취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도 너무 기분이 오. 좋다. 오, 되게 좋은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지지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는,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잖아요. 음, 그런데 그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니 아까 제가 소장님한테 말했던 이 가족에게 순환되는 에너지가 결국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게. 음,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우리 작은 신우랑 사이가 안 좋고 내가 남편에게 막, 내 주장만 하거나, 내가 막 그 시댁을 어떤 돌보는 거에 있어서 게을리 한다거나 내 마음의 정성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절대 신우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죠. 음, 괘씸하겠죠. 음, 시아버지 내보내고. 지 하고 음, 싶은 대로 하는 며느리로 음, 생각하겠죠. 근데 음, 제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게끔 시아버지에게도 말씀드렸고, 또 제 진짜 마음도 그랬고, 음. 그걸 신우가 읽어내 준 거죠. 시아버지도 제 마음을 읽어내 준 거고. 그거를 선생님께서 잘 표현을 왔고, 해줬고, 그게 그분들 마음에도 와닿았고. 그쵸. 이게 마음이 통했던 거죠, 이게. 그쵸, 그쵸, 그쵸. 어. 그래서 오늘도 신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저는 제가 그래서 신우한테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신우, 현주야, 네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지만 네가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다른 방향이 설계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음, 너무 하나만 고집은 피우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뭔가를 새롭게 전환하려고 했을 때는 언니랑 의논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 과정이다. 그래서 음, 순차적으로 말을 해놔야지 언니가 음, 내가 그 다음 말을 했을 때 얘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음, 아이디어가 생각났을 때 나는 순차적으로 지금 언니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음,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된다라고 말을 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 알겠다고. 그렇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음. 언니는. 음, 씨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도 제 마음의 어떤 것들을 의논할 대상을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음. 그게 아, 가족이 제일 가족이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댁인데 시댁 가족인데 너는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에서는 다 가족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어떤 면에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것도 있고, 그분들 또한 그걸 잘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방금 신우가 했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신우가 정말 괜찮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또 그런 말을 하시는 지지를 그렇게 할 수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근데 뭐 어떻게 보면 한 행운이죠, 그것도. 운이죠, 운이고, 복이고. 근데 그게 아, 그 큰 신우가 항상 저한테 그렇게 해주진 건 아니었어요. 그 그렇죠. 중간에 여러 가지 굴곡들도 많이 음. 있었지만 어 선생님이 그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죠. 그쵸 했는데, 저도 노력을 많이 했죠. 그쵸. 근데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까는 어떤 가족이라고 다 연락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저는 본 케이스도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정말 운이 좋고 또 선생님 노력도 대단하고 용기도 대단하고 그렇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응하신 거 그게 선생님의 자원이 아닐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지는 않고. 그래서 그 네. 상담을 공부하면서 일단은 소장님이 옆에 전문가로서 또 있으니까 저는 되게 든든하고 아무튼 아이고, 네네네. 아무튼 든든하고 또 어떤 소장님의 부분이라도 좀 어? 드릴게요. 어떤 부분이든 다 도움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소장님이 그 타국에서 혼자 지내기가 되게 힘들 텐데, 마음이라도 좀 이렇게 에너지가 좋았으면 좋겠다가 항상 제가 음, 드리는 어떤 마음이고, 음, 그 선생님께서 그래. 이렇게 연락해 주시고, 이렇게 또 시간 내주시고 하니까 좋네요. 저도 이게 없으면 진짜 거의 뭐, 없으니까 진짜 독거노인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전에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오히려 인싸처럼 살았거든요. 음, 삶을. 음. 근데 지금은 요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 내가 오히려 스스로를 너무 고립시키고 있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면, 충분히 나가서 외국인들 만날 수 있는데 한국인만 고집하려고 그러고 외국인 만나기 싫다는 것도 웃긴 거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내가 이왕 동굴에 음. 들어갔으면 그 동굴에서 제대로 성장하고 나오면 되지. 저는 이렇게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해외 생활하면서. 저는 오히려 한국인을 기피하고 현지인들하고만 놀고 완전히 융화돼 가지고 막 그랬는데 독일 이번에 너무 그냥 하여튼 그런 조금 요 한 달 더 막 좀 외롭고 괴롭고 고독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네. 언제든지 네. 말을 들어줄 네. 상대는 있으니까 혼자 너무 고립, 선생님도 예. 가끔씩 이렇게 또 연락 주세요. 저도 그러면은 알겠어요. 더 편하게 연락 드릴게요. 저 민나 그러니까 데리러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어? 죄송한데 민나 데리러 가야 될 것 같아. 지금 아, 시간이 네네네. 저도 이제 많이 자러 늦지 않았어요, 올라갈게요. 한국은? 자러 가야 지금 되지. 12시 20분이네. 어떡해, 죄송해요. 제가 그 한 시간 저도 너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아니야, 아이고 아니야, 어떻게 아니야, 아니야. 네. 오랜만에 만나 노니까 또 할 이야기가 네네네네네. 많아서 그렇지. 또 다음에 다음에 저도 또 공부 계속 네. 하고 있으니까 같이 또 공부 이야기도 하고 예예예. 해요. 공부 이야기하고 또 그래요, 그러면. 네, 자주 또 알겠습니다. 저도 연락드릴게요. 네. 갑자기 급하게 나간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